쓰는 것 같던데요? 네, 두 층 쓰고 있어요. 오. 제가 대표는 아니니까요. 네, 다음 또 궁금한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빌딩 셀러리한 기초적인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일 텐데 왜 강남이냐? 왜 꼭 강남이냐?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돈이 있어갖고 만약에 로또 당첨되었고 만약에 한 50억이 생겼다. 건물 어디 사겠냐라고 하면 저도 강남에 사겠죠. 만약에 선생님 또 어디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외곽을 샀을 건데 제가 빌딩 셀러리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아, 투자는 강남에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뀌었죠. 예. 왜냐면은 단순하게 제가 일산에 있으니까 일산에 번듯한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만약에 10년 전이었으면 일산을 샀을까? 강남을 샀을까? 만약에 현금 50억 가지고 강남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건물 찾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100억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내 눈높이는 내 생각하는 건 더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지면 좀 더 번듯한 건물을 살 수 있어요. 아, 이제 저런 건물 사려고 내가 이렇게 돈 벌었구나 싶은 건물을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강남에 샀으면 뭐 한 3층, 4층짜리 건물 사는데 강북에 있는 건물 사면 10층짜리, 뭐 15층짜리 살 수도 있어요. 대로변에 있는 거 살 수도 있고. 임대료가 아마 강북에 있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10층, 15층 되니까. 그 대신 이제 강북에 있는 건물은 이제 임차인이 많을 거고 뭐 10층, 15층 되면 관리할 부분도 많을 거고 수선해야 될 부분도 많을 거고 만약에 이 건물 또 10년 후가 됐다라고 하면은 건물 노화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또 추가될 거고. 근데 강남에 있는 건물 3, 4층인데 임대료는 뭐 강북보다 적더라도 뭐 임차인은 더 적을 거고 그리고 수선할 부분도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후로 봤을 때는 뭐 10층짜리, 15층짜리 번듯한 건물도 좋겠지만 차라리 강남에 뭐 3, 4층짜리라도 임차인도 괜찮고 투자 가치 있는 그런 건물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괜히 강남이 아니라 그냥 뭐 5년, 10년 전 내가 어디에 살지 고민하신다. 만약 그래도 강북이다, 그래도 일산이다라고 하면 거기 사시는 게 맞는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라 이거 내가. 이게 진짜 일산이든 강북이든 어떤 지역은 강남보다 더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그냥 비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수치가 말해주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일산은 큰 동네를 봤을 때 아니면 강북이라는 동네를 봤을 때 모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강남이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일산에 살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일산이 약점이 갈 데가 아래밖에 없다. 위에는 수요가 없다. 위에서 올 사람 북한밖에 없는데 중앙에 있는 서울은 이렇게 다 수요인데 이게 좀 단점이에요. 아무튼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왜 강남이냐? 근데 이제 강남에서 건물을 많이 찾던 사람이 이상한데 외곽에서 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와이프랑 아들, 자식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이 뭐야 이러면서. 아빠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강남은 미래 가치로 봤을 때 딱 여기를 투자해야 돼. 딱 나왔는데 옆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건물 갔는데 여기 건물이 너무 노화되니까 이게 좀 뭐 페인트질 벗겨진 부분도 있고 뭐 배관 수리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 거야. 건물이 너무 노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여기 가끔 비 많이 올 때 비가 툭툭 떨어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강북에 갔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깔끔하고 임차인도 좋고 세련된 건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선을 뺏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차이도 강북은 뭐 한 4, 5% 나오고 강남은 한 2, 3% 나오고 하면 이제 4, 5% 나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10년 전을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될 거. 괜히 비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북과 비교하면은 강남이 무조건 낫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강북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미래상에 다 그려지는 그런 동네다 라고 하면 강북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애매해 그러면 그냥 강남에 사는 게 낫죠. 근데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싼 걸 사도 기본적인 자본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곽에 건물 사는 사람들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되잖아요. 저렴한 게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동산 경제 충격이 와도 오히려 외곽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듯하고 임차인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놔야지 강북은 이제 사람들이 식욕을 자극하는 거죠. 빨리 팔 수 있고 이제 내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데 강남은 그럴 필요 없이도 팔린다는 거죠. 맞아. 강남입니다. 빌딩 셀러리가 강남에 있는 이유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 수요가 많고 강남이 그나마 가장 환경성이 또 좋고 평균 이상으로 이제 빌딩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이 건물도 좋더라고요. 좋죠. 언제 새 건물 같던데? 리모델링한 거예요? 새 건물이 임대료도 비싸죠. 빌딩 셀러리 수층 쓰는 거 같던데요? 네, 2층 쓰고 있어요. 제가 대표는 아니니까요.
하나 또 있어요. 네. 명동이나 뭐 이렇게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근처 가잖아요. 가면은 이게 막 높은 건물도 있고 막 좋은 건물도 있는데 그 중에 확 눈에 띄게 되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있어요. 신축도 이거 뭐 새로 뭐 리모델링도 안 하고 막 나이가 빠졌어. 혼자서 되게 낮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걔네들 막 만지면 돈도 좀 되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 건물로 올리면 신축 임대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남대문 시장에 명동 이런 데 갔다 보시면 주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빼곡 해갖고 뭐 신발 팔거나 뭐 팔잖아요. 맞아요. 자판도 아니고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거의 90 몇 프로예요. 근데 이걸 신축하게 되면 뭐 60%, 50%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거기는 1층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놔두는 게 임대료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중축은 아니지만 거기 그 면적 그대로 유지해서 얘네들을 좀 깔끔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뭐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1층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2층을 만들면 계단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될 게 있잖아요. 보강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1층 면적이 줄어들면은 그게 더 손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옛날에 지어진 거다 보니까 이제 보강공사도 하고 뭐 내 거 하다 내 옆에 건물 뭐 금 갈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건폐율 95%, 뭐 98%. 예. 어떤 건물은 100%가 넘는 건물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 있는 도로를 침범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뭐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뭐 종로나 중구 쪽 가보시면 가끔 6.25 때 총알 맞은 건물도 있어요. 그게 그 법 때문에 그렇구나. 그 법 때문에 이게 새로 짓게 되면은 건폐율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1층 면적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지으면 되죠.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놔두는 거죠. 명동에도 지금 뭐 중축 리모델링하고 위로 올린 건물들이 있는데 옆에 건물들은 따박따박하게 붙여서 지어져 있고 올리더라도 이제 수직 증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이제 2층, 3층까지 계속 올리는 거고 60년대, 50년대 지은 건물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 처음에. 가면은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네, 아예 없어. 근데 이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최적의 건물이구나. 하긴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 주인이 저걸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짜리에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 95%, 95평이 만약에 1층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지으면 200평짜리 땅에 지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으면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올려드려도 그만큼 임대료가 안 나오는 거죠. 1층 임대료가 가장 비싸니까. 1층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데는 올려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1층 임대료가 한 80%, 90% 차지하는 데는 굳이. 넓게 주면은 새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줄이면 줄일수록 새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유였네요. 문의는 많이 오죠? 예, 문의 많이 오고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것들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거 뭐 괜찮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보통은 어차피 이제 그 이분의 상태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미팅을 요청을 드리거든요. 만나봐야지 뭐 미팅 하는 게 무료입니다.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무료갖고 이제 미팅 요청 드리면 좀 꺼리시는 분들이 전화 상담만 받고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오시라고 하면은 계속 안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물을 봐야지 내가 이제 살 건물인지 안 살 건물인지. 그리고 저한테 이제 빌딩들 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내놓으시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연락 오면 툭 주고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진짜 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안 들어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팅도 안 하고 저한테 빌딩을 맡기신 분들한테 저희 무책임하게 그렇게 빌딩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저나 아니면 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빌딩 때문에 해보고 싶긴 한데 안 가본 사람들이 문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문의만 하고 어떤 건물이 있는지 알아보고는 싶어. 근데 미안하잖아요. 그거만 물어보고 쏙 빠지기가 미안하고 괜히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기도 좀 뭐 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딱 문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물어보러 오셔도 돼요. 전 미팅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데 미팅 오셔갖고 물어보시고 그냥 뭐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유튜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1대1로 이제 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독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면 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대신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언제든 궁금하실 때 뭐 저랑 약속 잡아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죠. 이거 빌딩 셀러리가 되게 오래된 빌딩 중개 쪽에서 선두주자인데 유튜브는 되게 후발주자예요. 그렇죠. 막내죠, 막내. 꼬맹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유튜브 하고 막 하는데 인제에서 하고 있어서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줘야 돼요. 아, 이거. 네. 구독과 좋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